안녕하세요. 한자서당 훈장입니다. 고전 한자 속에 들어있는 흥미로운 인물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인물은 전쟁 시리즈 일흥대전 유현덕 3부입니다. 그의 생애와 역사 속에 펼쳐진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전달하겠습니다. 그가 남긴 역사적 교훈과 의미를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222년 봄, 촉한의 대지는 복수심으로 진동했다. 유비는 성도에서 8만에 달하는 대군을 소집해 오나라를 향해 진군했다. 그의 가슴은 관우와 장비의 상실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군대 앞에 서서 외쳤다. 운장과 익장의 원수를 갚으러 간다. 병사들의 갑옷에는 복수라는 글자가 선명히 새겨졌고 깃발은 바람에 힘차게 펄럭였다. 병사들은 우렁찬 함성을 질렀다. 황상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유비의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는 말을 달리며 속으로 다짐했다. 손권, 내 놈의 숨통을 끊으리라. 그의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패였지만 결의는 젊은 시절의 패기를 떠올리게 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다시 외쳤다. 한실의 위엄을 오해 보여주자. 그의 목소리는 하늘을 찔렀다. 촉구는 빠르게 진격하며 오군의 전초 부대를 연이어 격파했다. 자몽에 본영을 설치한 유비는 장수들에게 단호히 명했다. 오군의 항복을 받아들이고 세를 넓혀라. 초기 승리에 병사들은 고무됐다. 한 장수가 동료에게 힘차게 말했다. 황상의 기세가 하늘을 뚫는다. 그러나 유비의 마음은 복수 외에 아무것도 보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관우와 장비의 위패 앞에서 기도했다. 두아우, 내가 너희 원수를 갚으리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그는 홀로 앉아 도원결의의 날들을 떠올렸다. 관우의 의로운 눈빛, 장비의 호탕한 웃음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조우는 유비 곁에서 조용히 지켰다. 그는 속으로 걱정했다. 황상의 분노가 판단을 흐린다. 그의 충심은 깊었지만 불안은 커졌다. 촉구는 자몽에서 진영을 정비하며 오군을 거세게 압박했다. 병사들은 복수심에 불타올랐으나 장강유역의 험난한 길은 그들을 지치게 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중얼거렸다. 이 길이 너무 험하다. 그래도 황상의 뜻을 따르자. 유비는 군영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오군은 곧 무너진다. 그의 목소리는 강렬했지만 속으로는 불안이 스며들었다. 그는 위패 앞에서 중얼거렸다. 운장, 익장, 너희가 내 곁에 있다면. 손권은 강동의 궁에서 유비의 진격 소식을 들었다. 그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유비가 감히 우리를 치다니. 그는 육손을 대도독으로 임명했다. 육손, 5만 군사를 주니 촉군을 막아라. 육손은 젊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주공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맡겨주십시오. 그의 마음은 차분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내 지략으로 오나라를 지키리라. 육손은 촉군의 기세를 보고 후퇴를 결정했다. 그는 장수들에게 말했다. 유비군의 기세가 강하다.
이릉과 효정의 험준한 지형으로 물러나 방어선을 세우자 그는 장강의 산과 협곡을 이용해 방어를 준비했다. 그의 참모가 물었다. 대도독, 어찌 결전을 피하십니까? 육소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적의 예봉을 피하고 사기가 꺾일 때를 기다린다. 그는 지도를 펼치며 촉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관찰했다. 그의 침착함은 병사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었다. 유비는 자몽에서 진영을 정비하며 외쳤다. 손권 소아가 결전을 피한다. 겁쟁이로구나. 그는 오군의 후퇴를 약세로 오판했다. 그의 장수들은 고무됐다. 한 장수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오군이 두려워 물러간다. 유비는 산지에 40여 개의 진영을 흩어 배치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했다. 진영을 연이어 세워 오군을 압박하라. 그러나 이 배치는 치명적이었다. 진영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연락과 지원이 어려웠다. 조우는 유비 곁에서 간했다. 황상, 진영이 너무 흩어졌습니다. 재정비하십시오. 유비는 손을 내저었다. 오군은 약하다. 걱정 마라. 그의 마음은 복수심에 사로잡혀 조은의 충언을 흘렸다. 조은은 한숨을 쉬었다. 황상의 고집이 촉을 위험에 빠뜨린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내 충심으로 황상을 지키리라. 그의 검은 단단히 갈려 있었다. 육소는 이릉의 높은 곳에서 촉군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유비군은 진영을 흩어 배치했다. 병력이 분산되고 사기가 떨어진다. 그는 촉군의 피로와 보급 문제를 간파했다. 그는 밤마다 촉군의 동태를 살폈다. 그의 참모가 물었다. 대도독, 언제 공격합니까? 육소는 침착히 답했다. 유비군은 지쳤다. 때가 곧 온다. 그는 장강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방어선을 강화했다. 오군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따랐다. 한 오군 장수가 말했다. 대도독의 계책이 놀랍습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다. 육소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촉군의 약점을 노려라. 그의 전략은 치밀했다. 222년 여름, 장강 유역은 숨막히는 더위로 가득했다. 촉군 병사들은 무더위와 습기에 지쳤다. 보급선은 길어졌고 식량은 부족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불평했다. 이 더위에 어찌 싸우랴? 질병이 군영을 휩쓸었다. 병사들은 초기 복수심을 잃고 피로에 짓눌렸다. 유비는 군영에서 병사들을 격려했다. 조금만 더 힘내라. 오군은 곧 무너진다.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점차 공허해졌다. 병사들은 지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한 병사가 속삭였다. 황상의 분노는 크지만 우리 힘은 빠진다. 유비는 초조해졌다. 그는 장수들에게 화를 냈다. 어찌 오군이 나오지 않는가? 그의 오판은 깊었다. 그는 홀로 중얼거렸다. 손권이 겁쟁이라니 내 군대가 우세한데. 조우는 다시 간했다. 황상, 보급이 어렵습니다. 진영을 하나로 모으십시오. 유비는 고개를 저었다. 곧 승리한다. 기다려라.
조우는 물러나며 한숨을 쉬었다. 황상의 고집이 걱정이다. 그는 병사들을 점검하며 다짐했다. 어떤 길이든 황상을 따르리라. 촉군과 오군은 이릉과 효정에서 6개월 넘게 대치했다. 촉군의 사기는 점점 떨어졌다. 병사들은 더위와 배고픔에 시달렸다. 한 장수는 동료에게 말하길, 이 전쟁이 너무 길다. 우리 힘은 한계에 다다랐다. 유비는 군영에서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곧 오군을 꺾으리라.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흔들렸다. 그는 위패 앞에서 기도했다. 운장, 익장, 너희 원수를 갚는 날이 가까웠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불안으로 가득했다. 육소는 촉군의 약점을 철저히 분석했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하길, 유비군은 곳곳에 진영을 세워 병력이 흩어졌다. 그들의 사기는 이미 꺾였다. 그는 지도를 펼치며 미소 지었다. 유비군은 죽음의 땅에 들어왔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준비하라. 곧 촉군을 무너뜨릴 것이다.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는 속으로 다짐하기를 내 지략으로 오나라를 구하리라. 오군은 결전을 준비했고 촉군 병사들은 지친 상태였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이 더위에 더는 못 버틴다. 내 가족이 그리워. 유비는 군영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마지막 힘을 내라. 오군을 쳐라. 그러나 병사들의 눈은 희망을 잃었다. 조우는 검을 쥐며 다짐했다. 황상을 지키리라. 그는 병사들에게 황상의 뜻을 위해 싸워라. 하지만 그의 마음도 무거웠다. 그는 관우와 장비를 떠올렸다. 두 장군, 우리가 이 전쟁을 이겨야 합니다. 육소는 높은 곳에서 촉군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참모들에게 유비는 스스로 함정에 빠졌다. 그의 미소는 냉철했다. 그는 장강의 지형을 이용해 촉군을 압박할 계획을 세웠다. 오군 병사들은 그의 명령에 고무됐다. 한 장수가 말하길, 대도독을 믿는다. 승리는 우리 것이다. 유비는 군영에서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오군을 곧 꺾으리라. 하지만 그의 오판은 깊었다. 222년 윤유월, 이릉의 산림은 건조한 열풍으로 바짝 말라 있었다. 햇살은 대지를 뜨겁게 달구었고 풀잎 하나 흔들릴 틈이 없었다. 육소는 높은 언덕에 올라 촉군의 진영을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칼날처럼 예리했다. 그는 참모들을 불러 단호히 선언했다. 유비군은 산림의 진을 쳤다. 화공으로 그들을 일거에 무너뜨릴 때다. 그는 촉군의 피로와 흩어진 진영 배치를 정확히 간파했다. 그의 마음은 확신으로 가득했다. 내 지략으로 오나라를 구하고 천하의 이름을 떨치리라. 그는 정예병을 소집해 화공 도구를 준비시켰다. 불씨, 기름, 황초를 쌓아라. 그는 병사들에게 힘차게 외쳤다. 오늘 촉군을 꺾는다. 오군 병사들은 그의 결의에 고무됐다. 한 장수가 동료들에게 말했다. 대도독의 계책은 천재적이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 육소는 선봉에 서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그의 침착한 태도는 오군에 단단한 믿음을 심었다. 그는 지도를 펼치며 마지막 점검을 했다. 촉군의 40여 진영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불길이 그들을 삼킬 것이다. 그는 부대마다 세밀한 명령을 내렸다. 동시에 불을 질러라. 촉군의 연락을 끊고 혼란을 극대화하라. 그의 전략은 치밀했고 병사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움직였다. 한 오군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대도독을 믿는다. 이 전투는 우리의 것이다. 그는 횃불을 들며 눈을 빛냈다. 유비는 주진영에서 병사들을 격려했다. 오군을 곧 꺾는다. 그의 목소리는 강렬했지만 병사들의 눈빛은 흐렸다. 그들은 무더위와 배고픔에 지쳤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중얼거렸다. 이 전쟁이 너무 길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의 손은 창을 쥐었지만 힘은 빠져 있었다. 조우는 유비 곁에서 간절히 간했다. 황상, 병사들이 지쳤습니다. 진영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유비는 손을 내저었다. 곧 승리한다. 기다려라. 그의 복수심은 이성을 완전히 삼켰다. 그는 홀로 앉아 도원결의를 떠올렸다. 관우의 의로운 미소, 장비의 호탕한 웃음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내가 너희를 지키지 못했다. 조우는 유비의 고집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황상의 분노가 촉을 위험에 빠뜨린다. 그는 병사들을 점검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그의 검은 단단히 갈려 있었고 그의 눈에는 충성이 깃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육손의 명령이 시작되었다. 오군은 촉군의 40여 진영에 동시다발로 불을 질렀다. 건조한 살림과 강한 바람은 불길을 거세게 키웠다. 순식간에 불바다가 펼쳐졌다. 촉군 진영은 화염에 휩싸였고 병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다. 불, 불이다. 그들은 서로 짓밟히며 혼란에 빠졌다. 진영 간 연락은 완전히 끊겼다. 한 병사가 필사적으로 어디로 가야 하나? 불길은 40여 진영을 집어삼켰다. 나무와 천막은 순식간에 재로 변했고 촉군은 조직적 저항을 하지 못했다. 불은 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천지를 뒤덮었다. 한 촉군 병사는 불길 속에서 동료를 잃었다. 그는 울부짖었고 형제여 미안하다. 그의 창은 땅에 떨어졌다. 또 다른 병사는 불에 타며 외쳤다. 황상 용서하소서. 유비는 주진영에서 불길을 보고 경악했다. 이는 무슨 재앙인가? 그는 친위대에게 다급히 외쳤다. 나를 보호하라. 그는 간신히 말을 타고 탈출했다. 그의 가슴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하늘이 나를 버렸구나. 그는 말을 달리며 관우와 장비를 떠올렸다. 두아우, 내가 너희를 실망시켰다. 그의 눈은 눈물로 젖었고 숨은 거칠었다. 오군은 불길 뒤를 이어 돌격했다. 육소는 선봉에 서서 외쳤다. 촉군을 쳐라. 그의 병사들은 혼란 속 촉군을 도륙했다. 오군의 창과 검이 불빛 속에서 번쩍였다. 한 오군 장수가 동료들에게 외쳤다. 대도독의 계책대로다. 촉군은 끝났다.
그의 칼은 촉군 병사의 갑옷을 뚫었다. 촉군 병사들은 불길과 오군의 협공에 무너졌다. 한 촉군 장수는 도망치다 창에 찔렸다. 그의 눈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그는 마지막 숨을 내쉬며 가족을 떠올렸다. 유비는 친위대의 호위를 받으며 백제성으로 도망쳤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몸은 쇠약했다. 그는 말을 달리며 외쳤다. 하늘이 나를 벌하는구나. 오군의 추격은 거셌다. 육소는 추격을 명하며 단호히 말했다. 유비를 놓치지 마라. 그의 전략은 완벽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승리로 오나라가 천하를 다툴 힘을 얻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오나라의 위엄을 보여라. 그의 목소리는 전장을 울렸다. 오군 병사들은 불길 속에서 촉군을 무찔렀다. 한 장수가 말했다. 이 승리는 대도독의 것이다. 유비는 백제성에 도착해 자녀 병력을 수습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대군은 이미 괴멸되었다. 8만 명의 병사 중 대부분이 죽거나 흩어졌다. 전선, 군량, 무기는 모두 잃었다. 그는 성벽에 기대어 한탄했다. 내 복수심이 이 재앙을 불렀다. 그의 눈은 공허했고 몸은 더욱 쇠약해졌다. 그는 병사들을 보며 중얼거렸다. 내가 너희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힘없었다. 조우는 유비 곁에서 마지막까지 싸웠다. 그는 부상당한 몸으로 외쳤다. 황상을 지켜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불길 속에 묻혔다. 그는 유비를 보며 간하기를 황상, 백제성에서 재정비해야 합니다. 유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운에게 자공, 내 충심이 촉의 마지막 희망이다. 조운은 눈물을 삼키며 답했다. 황상,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무거웠고 앞날이 만막했다. 유비는 관우와 장비를 떠올리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두 장군, 우리가 이 재앙을 막지 못했다. 황권은 촉군의 대장으로 북쪽에서 싸웠다. 그는 오군에 포위된 채 퇴로가 막혔다. 그는 병사들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더 싸울 수 없다. 여기까지가 우리의 최후다. 그는 위나라로 항복했다. 그는 말을 타고 위나라로 향하며 한탄했다. 황상을 배신했지만 나에게는 다른 길이 없었다. 이 길만이 살 길이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 황상을 버린 것이 아니다. 황상의 운명이 다했기 때문이다. 하늘이 나를 이 길로 이끌었다. 그의 마음은 갈등으로 찢어졌다. 그는 가족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다. 유비는 황권의 항복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황권을 버린 것이지 그가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그의 자책은 깊었다. 그는 백제성에서 홀로 앉아 자책했다. 내 분노가 촉을 망쳤다. 그는 제갈량을 떠올렸다. 선생의 말이 옳았다. 그의 전술적 실수는 치명적이었다. 산지에 흩어진 진영은 화공에 취약했고 부대 간 연락은 불가능했다. 내가 이성을 잃지 않았다면 육손의 지략은 천재적이었다. 그는 6개월간 촉군의 사기가 떨어지기를 인내심으로 기다렸다.
그는 장강의 험준한 지형과 건조한 기후를 이용해 화공을 성공시켰다. 그의 참모가 말했다. 대도독의 계책이 하늘을 놀라게 했습니다. 육소는 겸손히 답했다. 지형과 때가 나를 도왔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우리의 승리가 오나라를 빛낸다. 촉구는 장기 원정으로 보급이 어려웠다. 무더운 여름과 험준한 지형은 병사들을 병들게 했다. 한 병사는 죽으며 중얼거렸다. 이 더위가 우리를 죽였다. 또 다른 병사는 불길 속에서 외쳤다. 황상, 용서하소서. 그의 손은 창을 놓쳤다. 유비는 백제성에서 병사들을 보며 한탄했다. 내 잘못으로 너희가 죽었다. 그의 건강은 심리적 충격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 그는 기침하며 말했다. 내 몸이 더 버티지 못한다. 그는 병상에 누워 관우와 장비를 떠올렸다. 두아우, 내가 너희 뜻을 이루지 못했다. 육소는 이릉에서 병사들을 정비했다. 그는 손권에게 편지를 썼다. 촉구는 괴멸되었습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승리로 오나라의 미래를 열었다. 육소는 강동으로 돌아가 손권을 만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보고했다. 주공, 이릉에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손권은 웃으며 답했다. 육손, 내 공이 오나라를 살렸다. 그는 육손에게 상을 내렸다. 육손은 승리 직후 강릉후에 봉해졌고 얼마 지나지 않아 최고 군사직인 우독과 양주목을 겸임했다. 이는 그가 오나라의 군권과 행정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손권은 육손이 무창을 지날 때 자신의 우산으로 육손을 가리게 하고 자신만이 사용하는 귀한 물건들을 하사했다. 이는 신하들 앞에서 그의 지위를 크게 높여주기 위함이었다. 훗날 244년에는 마침내 오나라의 최고 관직인 승상에 오르게 되었다. 육소는 이릉대전의 승리로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정치적 능력까지 인정받아 오나라의 핵심 인물이자 손권의 후계 구도를 좌지우지할 만큼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되었다. 내 지략이 오나라의 미래를 열었다. 한편 유비는 백제성에서 장강을 바라보며 한숨 쉬었다. 내 꿈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그의 눈은 공허했고 마음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촉군의 깃발은 쓰러졌고 오군의 깃발은 높이 섰다. 이릉의 불길은 촉한의 꿈을 삼켰다. 유비의 복수심은 비극을 낳았다. 백성들은 이릉의 소식을 듣고 울었다. 한 농부가 말했다. 황상의 대업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유비는 병상에서 중얼거렸다. 내 잘못이다. 백제성은 장강 삼협이 입구에 자리 잡은 요충지였다. 유비는 이곳에서 오군의 추격을 막고 촉한을 지키려 했다. 그러나 그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다. 화상과 상처는 골맞고 이릉의 악몽은 밤마다 그를 괴롭혔다. 유비는 병상에 누워 이릉의 불길을 떠올렸다. 불바다 속 병사들의 비명이 그의 귀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아들 유선과 소수의 신하들만 남았다. 제갈량은 성도에서 국정을 다스리며 사자를 보내 소식을 전해들었다. 유비는 사자를 보며 한숨 쉬었다. 승상이 곁에 없으니
내 마음이 더 외롭구나. 223년 2월, 유비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느꼈다. 유비는 더 이상 제기를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동생들의 복수를 하지 못한 채 또한 천하통일의 대업을 이루지 못한 채 마지막을 맞이했다. 223년 4월 24일, 유비는 63세로 백제성에서 생을 마감했다. 그의 마지막 숨은 조용했다. 병사들은 성 안에서 통곡했다. 황사께서 가셨다. 조우는 무릎 꿇고 울었다. 황상, 어찌 저희를 두고 가십니까? 유선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오열했다. 아바마마. 제갈량은 유비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다. 그는 홀로 성벽에 서서 다짐했다. 황상의 뜻을 이어 촉을 지키리라. 유비의 죽음은 촉한에 큰 위기를 가져왔다. 정의 병력은 대부분 잃었고 위나라와 오나라의 위협이 다가왔다. 남중에서는 반란 소식이 들렸다. 한 백성이 한탄했다. 황사의 대업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제갈량은 유선을 보필하며 국정을 정비했다. 그의 어깨에는 촉한의 운명이 걸렸다. 그는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황상의 유훈을 이루리라. 이염은 지방에서 군을 정비하며 생각했다. 승상과의 조화가 촉의 미래를 좌우하겠구나. 유비의 죽음은 한 시대의 종말이었다. 그의 인위는 백성들의 가슴에 남았다. 그의 최후는 비극적이었지만 제갈량에게 전권을 맡긴 결단은 그의 책임감을 보여주었다. 제갈량은 유비의 위패 앞에서 맹세했다. 황상, 촉을 지키겠습니다. 유선은 아버지의 교훈을 되새겼다. 그는 제갈량을 보며 말했다. 승상, 저를 이끌어 주소서. 촉하는 위기 속에 새 길을 찾아야 했다. 백제성의 바람은 유비의 마지막을 애도했다. 그의 꿈은 꺾였지만 촉한의 깃발은 아직 서 있었다. 225년 봄, 성도의 궁은 무거운 침묵으로 가득했다. 유비의 죽음 이후 촉한은 혼란에 빠졌다. 남중 지역에서 반란의 불길이 치솟았다. 고정, 옹계, 주포가 호족과 토착 세력을 이끌며 반기를 들었다. 그들은 오나라와 손잡고 촉한의 심장을 노렸다. 제갈량은 지도를 펼치며 한숨을 쉬었다. 황상의 유훈을 지키려면 남중을 먼저 안정시켜야 한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남중의 반란을 진압하고 촉의 뿌리를 단단히 하자.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황상의 죽음과 일응의 참패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홀로 중얼거렸다. 황상, 제가 촉을 지키겠습니다. 남중의 정세는 심각했다. 고정은 월수군에서, 옹계는 익주군에서, 주포는 장가군에서 세력을 키웠다. 그들은 백성들을 선동하며 촉한의 통치를 거부했다. 한 백성이 속삭였다. 이 혼란 속에 누가 우리를 구할까? 제갈량은 군대를 소집했다. 그는 마충과 이회에게 명했다. 각기 군을 이끌고 반란을 진압하라. 그는 자신의 본군을 이끌며 월수군으로 향했다. 그의 전략은 치밀했다. 분진합격으로 반란군을 각계격파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무력만이 아닌 마음을 얻는 싸움이 될 것이다. 마충은 동로로, 이회는 중로로 진격했다. 제갈량은 서로를 향해 말을 달렸다. 그의 갑옷은 햇빛에 빛났지만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이 전쟁은 북벌의 첫걸음이다. 월수군에서 고정은 촉군의 진격 소식을 들었다. 그는 부하들에게 외쳤다. 제갈량이 온다. 그를 막아라.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그는 오나라의 지원을 기대했지만 손권의 병력은 오지 않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너무 성급했는가? 제갈량은 월수군의 험준한 산세를 이용해 고정을 포위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했다. 적을 급히 공격하지 말고 포위하라. 고정의 군대는 점차 지쳤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제갈량의 군대는 귀신 같다. 제갈량은 고정을 생포했다. 그는 고정에게 말했다. 항복하면 목숨을 살려주마. 고정은 이를 갈며 거부했다. 제갈량은 그를 처형하고 월수군을 평정했다. 백성들은 그의 관대한 통치에 감복했다. 한 노인이 말했다. 승상의 덕이 하늘을 감동시켰다. 이회는 중로에서 옹계를 상대했다. 옹계는 교활했다. 그는 촉군을 피해 게릴라전을 벌였다. 이회는 참을성 있게 그의 움직임을 관찰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다. 옹계는 교활하지만 그의 부하들은 충성심이 약하다. 이회는 옹계의 부하들을 설득해 배신하게 했다. 옹계는 부하의 칼에 죽었다. 이회는 익주군을 평정하며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승상, 중로가 안정되었습니다. 마충은 동로에서 주포와 맞섰다. 주포는 장가군의 험준한 지형을 이용해 방어했다. 마충은 병사들에게 말했다. 지형이 험해도 우리의 의지는 꺾이지 않는다. 그는 밤낮으로 주포의 진영을 공격했다. 주포는 결국 패배하고 처형되었다. 마충은 장가군을 평정하며 제갈량에게 말했다. 승상, 동로가 안정되었습니다. 제갈량은 남중의 유력 추장 맹획을 상대했다. 맹획은 남만족의 영웅이었다. 그는 촉군을 맞아 외쳤다. 제갈량, 이 땅은 우리의 것이다. 그러나 제갈량은 무력 대신 지략을 택했다. 그는 맹획을 생포하고 석방했다. 맹획은 놀라며 말했다. 어찌 나를 풀어주는가? 제갈량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너의 마음을 얻고자 한다. 이 과정은 7번 반복되었다. 맹획은 마침내 무릎 꿇었고, 승상, 내 마음을 얻었다. 나는 촉에 충성하리라. 제갈량은 그의 항복을 받아들였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음을 얻는 것이 무력보다 강하다. 225년 가을, 남중은 완전히 평정되었다. 제갈량은 행정구역을 재편했다. 건영군, 운남군, 흥고군을 신설해 통치를 강화했다. 그는 이회와 마충을 태수로 파견해 현지를 다스리게 했다. 남중의 금, 은, 말, 생사는 촉한의 재정을 채웠다. 제갈량은 남중의 강인한 병사들로 무당비군을 편성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촉의 새로운 힘이 될 것이다. 백성들은 그의 통치를 환영했다. 한 상인이 말했다. 승상의 덕으로 평화가 왔다. 제갈량은 성도로 돌아와 유선을 만났다. 그는 유선에게 보고하기를 주공, 남중이 안정되었습니다. 이제 북벌을 준비할 때입니다. 유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승상, 황상의 뜻을 이어주시오. 제갈량은 홀로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이 승리가 북벌의 첫걸음입니다. 마충은 장가군에서 백성들을 다스리며 생각했다. 승상의 지략이 촉을 살렸다. 이회는 익주군에서 통치를 강화하며 다짐했다. 승상의 뜻을 따라 북벌에 힘쓰리라. 맹획은 남중에서 촉의 깃발 아래 서며 말했다. 제갈량의 덕에 감복했다. 남중의 백성들은 평화를 되찾았다. 제갈량은 성도의 궁에서 촉한의 미래를 그렸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희망이 있었다. 그는 황상의 위패 앞에서 맹세했다. 촉을 지키고 한시를 되살리겠습니다. 남정의 성공은 촉한에 새로운 숨을 불어넣었다. 227년 봄, 성도의 궁은 결의와 긴장으로 가득했다. 제갈량은 남중을 평정한 후 촉한의 운명을 되살릴 때가 왔음을 알았다. 그는 한중에서 군대를 정비하며 북벌을 치밀히 준비했다. 그의 눈빛은 단호했고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황상의 위패 앞에서 중얼거렸다. 황상, 이 싸움으로 한시를 되살리겠습니다. 그는 무당비군을 비롯한 정예 병사를 점검하고 군량과 무기를 비축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위나라를 쳐 한실의 깃발을 다시 세우자. 그의 목소리는 하늘을 울렸다. 신하들은 그의 결의에 감복했다. 한 신하가 말했다. 승상의 뜻이 촉을 일으키리라. 제갈량은 홀로 지도를 보며 전략을 세웠다. 일응의 참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리라. 촉한의 백성들은 그의 결의를 알았다. 승상의 대업이 우리를 구하리라. 그는 군영에서 병사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한실의 정통을 위해 싸우자. 병사들은 함성을 질렀다. 승상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제갈량은 유비의 죽음과 일응의 비극을 떠올리며 가슴을 쳤다. 그는 밤마다 촉한의 미래를 그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227년 제갈량은 후주 유선에게 출사표를 올렸다. 그는 붓을 들고 심혈을 기울여 썼다. 신은 목숨을 바쳐 한시를 되살리고 국난을 극복하겠습니다. 그의 문장은 충정과 결의로 빛났다. 그는 유선을 찾아가 말했다. 주공, 이 싸움은 한실의 정통을 지키는 길입니다. 유선은 감동하며 답했다. 승상, 촉의 운명을 맡기겠습니다. 제갈량은 출사표를 통해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았다. 출사표는 촉한의 대의를 천하에 알렸다. 신하들은 그의 문장에 감복하며 속삭였다. 이 글은 천년을 이어지리라. 228년 봄, 제갈량은 한중에서 대군을 이끌고 기산으로 진격했다. 그의 군대는 기세가 하늘을 찔렀다. 그는 마속에게 선봉을 맡겼다. 마속은 자신감으로 가득했다. 그는 제갈량에게 단호히 말했다. 승상, 제가 기산을 점령해 위나라를 꺾겠습니다.
제갈량은 미소 지으며 당부했다. 자원, 신중하라. 적을 얕보지 말라. 그러나 그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마속의 재능은 뛰어나지만 성정이 과하다. 조우는 별동대를 이끌며 지원을 준비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승상의 뜻을 따라 위를 치자. 그의 검은 빛났고 병사들은 그의 충성에 고무됐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했다. 조 장군의 기세가 무섭다. 왕평은 마속의 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그는 침착히 준비하며 속으로 다짐했다. 승상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으리라. 촉군은 빠르게 진격했다. 남한, 천수, 안정의 3군은 촉군의 기세에 눌려 항복했다. 백성들은 촉의 깃발을 보며 환호했다. 한 노인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한실의 깃발이 다시 섰다. 제갈량은 진영에서 지도를 보며 미소 지었다. 촉이 승세가 좋다. 그러나 그는 속으로 걱정했다. 위나라의 반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했다. 방심하지 말고 보급로를 지켜라. 위나라의 조예는 촉군의 진격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장압을 파견하며 명했다. 제갈량을 막아라. 장압은 단호히 답했다. 황상, 제갈량을 꺾겠습니다. 위나라 황실은 조조가 220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아들 조비가 위나라 황제의 자리를 이어받았다. 제갈량의 첫 번째 북벌은 유비가 사망한 지 5년 후인 227년에 시작되었는데 이때는 조비 역시 226년에 사망하고 그의 아들인 명제 조예가 즉위한 상태였다. 제갈량의 북벌은 조조가 아닌 그의 손자 조예의 위나라를 상대로 진행되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기산으로 향했다. 그의 참모가 간했다. 제갈량은 지략이 뛰어나니 조심해야 합니다. 장압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제갈량의 계책을 뚫어야 한다. 사마이는 형주에서 위군을 정비하며 촉군의 움직임을 살폈다. 그는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제갈량의 의도를 간파해야 한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촉군의 보급로를 노려야 한다. 228년 가정에서 촉군과 위군이 맞섰다. 마속은 가정의 요충지를 점령하며 자신만만했다. 그는 왕평에게 말했다. 이곳을 지키면 위군은 무너진다. 그러나 그는 산 위에 진을 치며 보급로를 무시했다. 왕평은 간절히 간했다. 장군, 산 위는 위험합니다. 보급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마속은 웃으며 답했다. 자네는 너무 걱정한다. 내가 다 계산했다. 그의 오만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위군을 무찌르자. 그러나 그의 자신감은 허술했다. 왕평은 속으로 한탄했다. 마 장군의 오만이 화를 부른다. 장압은 가정에 도착해 촉군의 진영을 살폈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마속이 산 위에 진을 쳤다. 보급을 끊으면 무너진다. 그는 촉군의 보급로를 차단하고 공격을 시작했다. 위군의 공세는 매서웠고
촉군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다. 마속은 당황하며 외쳤다. 어찌 위군이 이리 빠른가? 왕평은 병사들을 이끌며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그는 마속에게 다급히 말하길, 장군, 퇴각해야 합니다. 마속은 이를 갈며 버텼다. 그러나 위군의 창과 검이 촉군을 덮쳤다. 한 촉군 병사가 쓰러지며 외쳤다. 승상, 용서하소서. 촉군은 가정에서 대패했다. 마속은 패배의 책임을 안고 도망쳤고 왕평은 자녀 병력을 이끌며 퇴각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승상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 제갈량은 가정의 패배 소식을 듣고 한숨을 쉬었다. 마속의 오만이 이 재앙을 불렀구나. 그는 한중으로 철수하며 마속을 불러들였다. 마속은 무릎 꿇으며 승상, 제 불찰입니다. 용서하소서. 제갈량은 엄히 말했다. 군율은 엄정하다. 너를 용서할 수 없다. 그는 눈물을 삼키며 마속을 처형했다. 그의 가슴은 찢어졌다. 그는 홀로 중얼거렸다. 마속, 내 재능을 아꼈건만. 조우는 별동대에서 위군을 견제했지만 가정의 패배로 철수했다. 그는 제갈량에게 말했다. 승상, 다음 기회를 노립시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남아 있었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승상의 뜻을 이어 싸우자. 왕평은 가정에서 최선을 다해 싸웠다. 그는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신이 마속을 막지 못했습니다. 제갈량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자네의 충심을 안다. 다음에 힘쓰라. 왕평은 고개를 숙이며 다짐했다. 승상의 신뢰를 지키리라. 1차 북벌은 초기 승세를 잃고 실패로 끝났다. 제갈량은 성도로 돌아와 유선을 만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주공, 신의 불찰로 패했습니다. 유선은 위로하며 승상,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갈량은 한실의 깃발을 보며 다짐했다. 황상의 뜻을 이루리라. 그는 홀로 지도를 보며 다음 북벌을 준비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희망은 꺾이지 않았다. 백성들은 북벌의 소식을 듣고 한탄했다. 한 상인이 말했다. 승상의 뜻은 크지만 위나라가 강하구나. 가정의 패배가 뼈아프다. 제갈량은 군영에서 병사들을 점검하며 말했다. 이 패배는 우리를 더 강하게 할 것이다. 그는 마속의 실패를 되새겼다. 인재를 신중히 써야 한다. 조우는 병사들을 정비하며 다짐했다. 승상의 대업을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 왕평은 한중에서 군을 재정비하며 생각했다. 다음 북벌에서는 실수하지 않으리라. 사마이는 형주에서 촉군의 철수를 들으며 미소 지었다. 제갈량은 강하지만 그의 약점도 보였다. 장압은 조예에게 보고했다. 황상, 촉군을 물리쳤습니다. 조예는 기뻐하며 말했다. 장압, 내공이 크다. 제갈량은 성도의 궁에서 홀로 촛불 아래 지도를 보았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지만 결의는 꺾이지 않았다. 231년 봄, 기산의 산맥은 짙은 안개로 뒤덮여 있었다. 제갈량은 한중의 군영에서 촉군을 정비하며
북벌을 준비했다. 그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병사들을 둘러보며 외쳤다. 한실의 깃발을 다시 세우자. 그의 목소리는 산천을 울렸다. 그는 지도를 펼치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번 북벌로 위나라를 꺾어야 한다. 그는 무당비군과 정예 병사들을 점검하고 새로 개발한 모구유마를 살폈다. 나무소는 험한 산길을 오가며 군량을 운반할 기계였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군량 보급이 이번 싸움의 성패를 가른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가정의 패배는 여전히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홀로 황사의 위패 앞에서 중얼거렸다. 황사, 이 싸움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겠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말했다. 위나라를 쳐 한실의 정통을 되살리자. 병사들은 함성을 질렀다. 승상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촉한의 백성들은 그의 출정을 알았다. 한 농부가 동료에게 말했다. 승상의 결의가 촉을 구하리라. 또 다른 백성이 중얼거렸다. 이번엔 위나라를 꺾어야 한다. 제갈량은 밤마다 촛불 아래 지도를 보며 전략을 세웠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사마이는 강적이다. 그의 약점을 찾아야 한다. 위나라의 조예는 촉군의 움직임을 듣고 사마이를 서부 전선의 총지휘관으로 중용했다. 그는 사마이에게 명했다. 제갈량을 막아 위의 강산을 지켜라. 사마이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황상, 신의 목숨으로 위를 지키겠습니다. 그는 형주에서 서부로 이동하며 전략을 세웠다. 그의 눈은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제갈량은 지략이 뛰어나다. 그의 보급로를 노려야 한다. 조지는 병상에 누웠지만 사마이에게 전령을 보냈다. 촉군의 군량을 끊어라. 사마이는 지도를 펼치며 미소 지었다. 그는 속으로 계산했다. 제갈량의 급소는 보급이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하길 결전을 피하고 촉군을 지치게 하라. 그의 전략은 인내와 치밀함이었다. 제갈량은 기산으로 진격하며 상규의 밀밭을 노렸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하길 적의 군량을 빼앗아 우리의 힘을 키우자. 촉군은 빠르게 상규를 점령하고 밀을 수확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외쳤다. 승상의 계책은 귀신 같다. 제갈량은 모구유마를 활용해 군량을 운반했다. 나무소는 험한 산길을 오가며 보급을 이어갔다. 모구유마는 한마디로 나무로 만든 소와 말처럼 생긴 자동 수레다. 이것은 험준한 산악 지형이 많은 총나라에서 북벌을 할 때 군량미를 운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다. 사람이 힘을 덜 들이고도 무거운 짐을 효율적으로 나를 수 있도록 고안된 일종의 자동화된 수레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러나 모구유마의 구체적인 원리는 정확하게 전해지지 않는다. 현대에서는 추측만 할 뿐인데 내부에 복잡한 톱니바퀴와 지렛대 장치가 맞물려 작동한다고 보았다. 이 장치는 적은 힘으로도 무거운 짐을 움직일 수 있게 도와주는 원리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이 기계가 우리의 생명줄이다. 그러나 험준한 지형은 여전히 촉군을 괴롭혔다. 한 병사가 한탄했다. 이 산길이 우리를 죽인다.
그는 동료에게 중얼거리며 배고픔이 칼보다 무섭다. 제갈량은 진영에서 병사들을 점검하며 말했다. 보급을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 사마이는 기산 동북에서 촉군을 맞았다. 그는 결전을 피하며 방어진을 구축했다. 장압이 그에게 간했다. 장군, 촉군을 쳐야 합니다. 사마이는 차갑게 답했다. 때를 기다려라. 제갈량은 지치기를 기다린다. 그러나 장압과 부하 장수들의 강한 요구에 그는 공격을 결정했다. 그는 속으로 한탄했다. 이 싸움이 너무 이르다. 그는 병사들에게 명했다. 촉군의 약점을 파고들어라. 기산 동북에서 촉군과 위군이 격돌했다. 제갈량은 위군의 약점을 파고들며 보급로를 위협했다. 촉군은 위군을 격파하며 기세를 올렸다. 한 촉군 장수가 외쳤다. 승상의 계책대로다. 제갈량은 진영에서 병사들을 독려했다. 위군을 몰아붙여라.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그는 이엄에게 후방 보급을 맡겼지만 소식이 늦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보급이 끊기면 모든 것이 끝난다. 그는 전령을 보내 이엄에게 다그쳤다. 군량을 제때 보내라. 사마이는 패배 후 퇴각하며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촉군의 보급이 약하다. 시간을 끌자. 그의 전략은 인내였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제갈량은 빠른 승리를 원한다. 우리가 버티면 그는 자연히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는 지도를 보며 촉군의 다음 수를 예측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다. 그는 속으로 말하길, 제갈량을 꺾는 것은 시간의 싸움이다. 제갈량은 사마이를 조롱하기 위해 여인의 옷을 보냈다. 그는 전령에게 말했다. 사마이에게 전하라. 이 옷을 입고 나와 싸우라. 병사들은 웃음을 터뜨렸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말하길, 승상의 지략이 사마이를 당황하게 했다. 그러나 사마이는 옷을 받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갈량의 도발은 어리석다. 나는 내 길을 간다. 그의 침착함은 위군의 사기를 지켰다. 한 위군 장수가 병사들에게 말했다. 사마 장군의 인내가 우리를 구한다. 사마이는 촉군이 보급 문제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판단하고 정면 대결을 피한 채 굳게 수비만 했다. 제갈량은 이 때문에 전투를 시작할 수 없었고 사마이를 도발하여 싸우게 만들려고 여러 방법을 썼다. 그중 하나가 바로 여자 옷을 보내는 것이었다. 고대 중국에서 군인이 여자 옷을 받는다는 것은 곧 싸울 용기도 없는 겁쟁이라는 의미였다. 제갈량은 사마이가 전투를 피하고 수비만 하는 것을 비꼬며 여자처럼 집 안에 숨어 있으라는 뜻으로 옷을 보낸 것이다. 하지만 사마이는 제갈량의 의도를 알아차리고도 오히려 태연하게 그 옷을 입고 제갈량의 사신을 만났다고 한다. 그는 제갈량의 사신에게 승상은 식사량도 적고 밤낮으로 일만 한다고 들었는데 오래 살지 못할까 걱정된다고 말하며 제갈량을 역으로 조롱했다. 이 일화는 사마이가 얼마나 노련하고 침착한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그는 병사들을 독려하며 방어선을 강화했다. 그러나 후방에서 문제가 생겼다.
이염은 보급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 군량 수송이 지연되며 촉군은 점차 지쳤다. 한 촉군 병사가 중얼거렸다. 배고픔이 우리를 죽인다. 그는 동료에게 한탄했다. 이염 장군이 우리를 배신했나? 제갈량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다. 그는 이염에게 전령을 보냈다. 보급을 책임져라. 그러나 이미 늦었다. 촉군은 군량 부족으로 약화되었다. 병사들은 갈증과 허기에 시달렸다. 한 병사가 쓰러지며 외쳤다. 승상, 용서하소서. 제갈량은 한중으로 철수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이 패배는 끝이 아니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가슴은 무거웠다. 그는 홀로 지도를 보며 한탄했다. 사마이의 인내가 나를 꺾었다. 그는 촛불 아래서 모구유마의 설계를 점검하며 중얼거렸다. 보급의 약점을 고쳐야 한다. 사마이는 촉군의 철수를 보며 미소 지었다. 제갈량은 강하지만 보급이 그의 약점이다. 그는 조예에게 보고했다. 황상, 촉군을 물리쳤습니다. 조예는 기뻐하며 말했다. 사마에 내 공이 위를 지켰다. 그는 사마이에게 상을 내렸다. 사마이는 속으로 생각하길 제갈량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제갈량은 성도로 돌아와 유선을 만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주공, 신의 불찰로 패했습니다. 유선은 위로하며 말했다. 승상,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제갈량은 군영에서 모구유마를 점검하며 참모들에게 말했다. 다음 북벌에서는 보급을 완벽히 하자. 그는 이염을 불러 책임을 물었다. 이염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승상, 제 불찰입니다. 제갈량은 엄히 말했다. 다시는 이런 실수를 용납하지 않으리라. 사마이는 위군을 정비하며 다음 대결을 준비했다. 그는 지도를 보며 중얼거렸다. 제갈량은 강적이다. 그의 다음 수를 읽어야 한다. 제갈량은 성도의 궁에서 홀로 촛불 아래 지도를 보았다. 그는 중얼거렸다. 황상, 사마이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34년 2월 사곡의 험한 길은 촉군의 발걸음으로 울렸다. 제갈량은 10만 대군을 이끌며 5차 북벌을 시작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불타올랐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한실의 깃발을 위수에 꽂자. 그의 목소리는 산을 뚫었다. 그는 지도를 펼치며 참모들에게 말했다. 동호와 연합회의 위를 치리라. 손권이 합비를 공격하면 위군은 양면에서 흔들릴 것이다. 그는 오장원의 주진을 설치하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오장원은 중국 산시성 바오지시에 위치한 넓은 평원이다. 총나라와 위나라의 국경선 근처에 있으며 총나라의 북벌을 위한 주요 진격로에 놓여 있었다.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에 해당한다. 장기전을 준비하라. 그는 농사를 지으며 군량을 확보하라고 명했다.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싸움이 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른다. 그의 몸은 이미 지병으로 쇠약해졌다.
그는 밤마다 기침하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승상의 안색이 너무 어둡다. 사마이는 위수 부간에 진영을 구축하며 방어선을 굳혔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제갈량의 공세를 막되 결전을 피하라. 그의 눈은 차가웠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제갈량은 지치기를 기다린다. 그의 보급로를 노려라. 그는 제갈량의 병세 소문을 들었다. 제갈량이 약해졌다면 시간이 내 편이다. 오장원에서 두 군대는 위수를 사이에 두고 100여일 대치했다. 제갈량은 진영에서 병사들을 점검하며 말했다. 우리의 의지가 위군을 꺾는다. 그는 모구유마로 군량을 운반하며 보급을 유지했다. 그러나 험한 지형과 긴 보급로는 여전히 촉군을 괴롭혔다. 한 병사가 한탄했다. 이 산길이 우리를 지치게 한다. 제갈량은 진영에서 지도를 보며 전략을 세웠다. 그는 강유에게 말했다. 위군의 약점을 찾아라. 강유는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승상, 신이 앞장서겠습니다. 그의 눈에는 충성이 가득했다. 비인은 보급을 관리하며 제갈량을 보좌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승상의 계획을 믿고 따르라. 동유는 후방에서 군량을 점검하며 제갈량에게 보고했다. 승상, 보급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갈량은 미소 지으며 답했다. 자네들의 충심이 촉을 지킨다. 그러나 그의 몸은 점차 무너졌다. 그는 밭은 기침을 심하게 하며 중얼거렸다. 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는 밤마다 촛불 아래 유서를 썼다. 장례는 간소히 하고 촉구는 성도로 돌아가라. 그는 강유, 비에, 동윤에게 후사를 부탁했다. 그는 강유에게 말했다. 내 뜻을 이어 한시를 지켜라. 강유는 눈물을 삼키며 답했다. 승상,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234년 8월, 제갈량은 오장원의 군영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의 마지막 숨은 조용했다. 병사들은 충격에 빠졌다. 한 장수가 울며 외쳤다. 승상이 가셨다. 강유는 그의 시신 앞에서 무릎 꿇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승상의 유훈을 지키리라. 비인은 병사들에게 명했다. 승상의 죽음을 비밀에 붙여라. 그는 촉군의 퇴각을 준비했다. 양인은 진영을 정돈하며 병사들에게 말했다. 승상의 뜻대로 조용히 물러나라. 촉군은 위군의 눈을 피해 남쪽으로 퇴각했다. 사마이는 촉군의 움직임을 알아챘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촉군이 물러간다. 추격하라. 그러나 강유는 제갈량의 생존을 가장하며 반격을 준비했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쳤다. 승상의 계책을 따라 위군을 막아라. 사마이는 촉군의 기세를 보고 함정을 의심했다. 그는 즉시 회군을 명했다. 그는 참모들에게 말했다. 제갈량의 계략이 두렵다. 한 위군 병사가 속삭였다. 죽은 제갈량이 사마 장군을 달아나게 했다. 사마이는 제갈량의 죽음을 확인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중얼거렸다. 천하의 기제가 같구나.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는 제갈량을 경쟁 상대로 두려워했지만 한편으로는 천하의 지략가로 존경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그의 빈자리가 허전하다. 그러나 위의 강산을 지킨 안도감도 느꼈다. 그는 병사들에게 말했다. 위의 승리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허탈함이 스쳤다. 촉한의 백성들은 제갈량의 죽음을 듣고 통곡했다. 강유는 성도로 돌아와 유선을 만났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주공, 승상의 유훈을 따르겠습니다. 유선은 눈물을 흘리며 답했다. 강 장군, 촉을 지켜라. 비인은 후방에서 국정을 정비하며 생각했다. 승상의 뜻을 이어야 한다. 동유는 백성들을 위로하며 말했다. 승상의 충심은 영원하다. 제갈량의 죽음은 촉한의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의 지혜와 충성은 백성들의 가슴에 남았다. 235년 성도의 궁은 침묵에 휩싸였다. 제갈량의 죽음은 촉한의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백성들은 거리에서 한탄했다. 승상의 별이 졌다. 촉은 이제 어찌하나. 장완이 재상의 자리를 이어받았지만 그의 어깨는 무거웠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하길 승상의 유훈을 따라 나라를 지키자. 그러나 그의 마음은 불안했다. 내가 승상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을까? 비위와 동유는 그를 보좌하며 국정을 다잡으려 했다. 비위는 침착히 말했다. 우리는 힘을 합쳐 촉을 지켜야 한다. 동유는 백성들의 고충을 살피며 다짐했다. 승상의 뜻을 잊지 않으리라. 그러나 유선은 궁 안에서 무기력했다. 제갈량에게 많은 의지를 했던 터라 그의 공허함은 채울 수 없었다. 그는 신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이 알아서 하라. 그의 말은 허공을 맴돌았다. 백성들이 이를 알고 심히 걱정스러워하며 주공이 일이 약하니 촉이 위태롭다. 이염은 유비시대의 구세력으로 남아 장완과 갈등했다. 그는 지방에서 군을 이끌며 불만을 토로했다. 승상이 황상의 오랜 신하인 나를 홀대했다. 이제라도 내 뜻을 펼치리라. 그의 야심은 촉한의 단합을 흔들었다. 황호라는 환관이 궁에서 세력을 키우며 그는 유선의 곁에서 속삭였다. 주공, 저를 믿으시면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그의 교활한 미소는 신하들을 불안하게 했다. 장완은 황호를 경계하며 말했다. 이자가 나라를 어지럽힌다. 그러나 유선은 그의 말에 귀 기울였다. 촉한의 재정은 북벌로 피폐해졌고 백성들은 세금에 시달렸다. 제갈량의 말대로 익주는 이미 지쳤다. 젊은 장수들은 드물었고 노병들은 지쳤다. 한 병사가 동료에게 과거를 회상하며 승상 같은 이는 다시 없다. 강유는 제갈량의 유훈을 받들어 군대를 이끌었다. 그는 젊은 패기로 외쳤다. 한시를 위해 싸우자. 그는 238년부터 262년까지 11차례 북벌을 단행했다. 차도, 낙성, 양서에서 소규모 승리를 거뒀다. 그는 연이은 북벌전에서 병사들에게 말하길 위군을 몰아붙여라. 그의 눈에는 제갈량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승상의 뜻을 이어야 한다. 그러나 비인은 그의 북벌을 견제하면서
강유에게 말했다. 우리는 승상보다 못하다. 국력을 보존해야 한다. 그는 1만 명 이상의 출병을 막았다. 강유는 이를 갈며 중얼거렸다. 비위의 소심함이 촉을 망친다. 장원과 비위가 죽자 강유는 더 고립되었다. 그는 홀로 지도를 보며 전략을 세웠다. 이 싸움이 촉의 운명을 가른다. 그러나 신하들은 그의 북벌을 비판했다. 강 장군의 무모함이 나라를 피폐하게 한다. 262년 강유는 마지막 북벌을 감행했다. 그는 양서를 공격하며 위군을 몰아붙였다. 그러나 등해의 군대가 그를 덮쳤다. 강유는 필사적으로 싸웠다. 그는 병사들에게 외치기를 촉을 위해 끝까지 싸우자. 그러나 위군의 공세는 거셌다. 그는 패배하고 면주로 피신했다. 내가 승상의 기대를 저버렸구나. 이러한 때 황후는 궁에서 강유를 모함했다. 그는 유선에게 속삭였다. 강유의 북벌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강유를 면직시켜야 합니다. 유선은 그의 말에 따랐다. 이 소식을 듣고 강유는 면주에서 한탄했다. 황후가 촉을 망친다. 263년 위나라의 등해가 은평을 통해 기습했다. 촉군은 무방비였다. 강유는 면주에서 소식을 듣고 급히 성도로 향했다. 그는 유선에게 간했다. 주공, 방어선을 구축합시다. 그러나 유선은 망연자실했다. 유선은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 사이 등해의 군대는 성도를 포위했다. 유선은 신하들에게 말했다. 항복이 최선이다. 강유는 통곡하며 주공, 승상의 유훈을 버리십니까? 그러나 유선은 등해에게 항복했다. 촉하는 힘없이 무너졌고 백성들은 거리에서 울었다. 한 노인이 한탄했다. 승상의 대업이 이렇게 끝나다니. 강유는 성도에서 위군의 깃발을 보며 무릎 꿇었다. 승상, 제가 촉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등에는 유선을 포로로 삼으며 말했다. 촉하는 이제 끝났다. 사마이의 아들 사마소는 위나라에서 촉한의 멸망을 들었다.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제갈량의 뜻도 천시를 거스를 수 없었다. 촉한의 백성들은 폐허 속에서 한탄했다. 승상의 충심도 촉을 살리지 못했다. 강유는 포로로 끌려가며 다짐했다. 내 목숨이 다해도 한시를 잊지 않으리라. 제갈량의 유후는 백성들의 가슴에 남았다. 승상의 출사표는 영원하다. 촉한의 멸망은 인화와 지리의 한계를 드러냈다. 천시는 위나라의 손을 들어주었다. 촉나라의 멸망은 유비, 관우, 장비의 도원결의로 시작된 의리 있는 여정의 비극적 종착점이었다. 제갈량이 죽은 후 촉은 유능한 인재들이 점차 사라지면서 쇠퇴의 길을 걸었고 유선의 무능함과 내시 황후의 전횡이 더해져 나라는 점점 무너져 갔다. 마지막까지 고군분투했던 강유는 제갈량의 유지를 잇기 위해 끊임없이 북벌을 시도했지만 결국 역부족이었다. 위나라의 대장 등해가 촉나라의 험난한 지형을 뚫고 수도 성도를 공격하자 유선은 별다른 저항 없이 성문을 열어 항복했다. 이는 촉나라의 명운이 다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촉나라의 멸망은 의리와 충절이라는 가치를 내세웠던 국가가
현실의 냉혹한 힘의 논리 앞에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제갈량이 평생을 바쳐 지키려 했던 대의는 결국 역사의 흐름을 거스르지 못했고, 그들의 이야기는 덧없는 꿈처럼 막을 내렸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충의와 지혜의 정신은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아 있다.